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2월 21일) 목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광주 시민 원로들을 청와대 오찬에 초청해 5.18 왜곡에 함께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1919년 3월 광주에서도 학생들을 중심으로 독립만세 운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광주 3.1운동의 역사가 일제의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여고생을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가해자들에게 법원이 강간 혐의만 인정하자 부당하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10만 명 가까이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을 강하게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는 광주 시민 원로들을 청와대 오찬에 초청해 5.18 왜곡에 함께 맞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전국 지자체장과 지역 의원들도 자유한국당에 대한 규탄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에 간 지역 원로들은 5.18 왜곡 폄훼에 대해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5.18은 폭동이 아니고 피해자들이 괴물도 아닌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망언을 하는 이철우 5.18 기념재단 이사장입니다. 그런 처벌법을 제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하고 지역 민심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문 대통령은 광주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한편 계속되는 5.18 망언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18과 광주 시민은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며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대통령도 함께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진상규명은 끝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약속과 함께 5.18 역사 폄훼 시도에 대해서는 저도 함께 맞서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시 의회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의 전국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들도 규탄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5.18을 모독한 자유한국당은 반성하라며 한 목소리로 망언 의원 3인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 세력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철퇴를 내려야 되고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도 결코 역사 이름으로 용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는 23일 서울에서 열리는 5.18 망언 규탄 범국민대회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전의가 타라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100년 전 이맘때 서울에서 3.1운동이 계획될 무렵 광주에서도 학생들을 중심으로 독립만세 운동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양림동과 광주공원을 중심으로 항일 시위가 거세게 일었다는 사실이 일제가 작성한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까까머리 학생들은 3.1운동이 일어나기 2년 전 광주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독서 토론회인 신문잡지 종람소 회원들입니다. 겉으로는 독서 모임이었지만 사실은 독립운동 비밀 결사체였습니다. 이들은 1919년 광주에서 있었던 3.1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이맘때 일본에서 있었던 28 독립운동 선언서를 몰래 가져다 광주 조선인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인쇄기 하나를 사가지고 가마니에다가 숨겨서 친소년입니다. 광주로 내려오신 거예요. 가마니로 6가마니를 태극기하고 경문하고 그 독립선언서를 인쇄를 해가지고 이어 서울에서 3.1운동이 시작돼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져갔고 광주에서는 열흘 뒤 거사가 일어났습니다. 3월 10일 3시 반 이곳 광주교 아래 모인 군중들은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며 독립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일제가 작성한 판결문에 따르면 광주에서의 첫 시위는 지금껏 알려진 옛 서남대병원 자리가 아닌 지금의 광주공원 앞 다리입니다. 학생들이 주도한 시위 행렬은 광주 우체국을 지나 충장로 사가로 이어졌고 농업학교 학생들이 가세하면서 시위 군중은 수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때 시위로 일본 경찰에 붙잡힌 광주의 조선인은 103명. 일본 헌병대에 끌려간 대부분이 10대와 20대였고 그중 숭일학교와 수피학교 학생들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천여 명이 참여합니다. 당시 광주 인구가 제가 볼 때는 한 2만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뭐 대단한 비율이죠. 지금 뭐 150만으로 비유하면은 뭐 한 10여만 명이 참여했던. 지금은 쇼핑 상가와 음식점이 들어선 광주천과 금남로 일대. 100년 전 3.1운동과 10년 뒤 있었던 학생 독립운동,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의로운 항쟁의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지난해 영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여고생 사건의 1심 재판을 두고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치사 혐의는 무죄, 강간 혐의만 인정해 선고한 징역 5년이 너무 가볍다는 건데요.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하루 만에 10만 명 가까이 동의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16살 A양은 10대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18살 정모군과 17살 백모군은 여고생에게 소주 3병을 마시게 한 다음 차례로 성폭행하고 방치해 달아났습니다.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여학생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4%. 검찰은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정군과 백군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4시 때까지 안 나가네. 모텔 관계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라갔어. 그래서 발을 이렇게 잡은 게는 빡빡하고 자지차. 하지만 재판부는 특수강간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록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망 예견 가능성의 유무를 엄격하게 가려야 하는데 이들 10대들은 이걸 예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판결 내용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판결을 비판하고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숨진 피해자의 친구라는 청원인은 계획적으로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게 해 성폭행한 가해자들이 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다시 재판을 열어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청원 하루 만에 10만 명 가까이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기준인 한 달 20만 명을 쉽게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사한 다른 청원처럼 청와대가 법원 판결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검찰은 무죄 관한 치사 혐의는 물론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시가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을 시작합니다. 광주시는 15개 금융기관과 전통시장 살리기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5일부터 3.5%대 금리로 340원을 지원키로 약속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2,500만 원이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광주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 실현에 참여하는 시민소통정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광주시는 시민권익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권익위를 통해서 시민들이 정책 제안부터 정책 실현까지 누구나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대리운전 기사들이 결성한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 광주지역지부 설립을 허가하고 신고증을 교부했습니다. 이번 노조 설립 허가는 광주시가 대리운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광역 시도 가운데 대리운전기사 노동조합 설립이 허가된 곳은 대구와 서울, 부산, 울산에 이어서 광주가 5번째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보성, 영도, 영광, 영하 3도 등 영하 4도에서 2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3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겠습니다. 한편 광주지방 기상청은 대기 정체로 인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지방 현재 기온은 영하 1도입니다. 백수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끊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혼자 하기 힘들다면 광주 금연지원센터로 노크해주세요. 의료인이 함께하는 금연 캠프와 여성 흡연자를 위한 전문 상담은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62-222-9030.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의 5.18 폄훼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광주 지역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정심을 함께하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했다는 그런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 직접 참석한 분이죠. 5월 어머니회 안성래 초대 이사장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경제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또 생계형 범죄 역시 줄지 않고 있습니다. 폐지를 훔치다가 이를 말리는 경비원을 폭행한 50대, 그리고 손수레를 훔치다 붙잡히고 또 상가 건물에 놓인 냉장고를 훔친 70대 노인들, 이 세 사건을 봤을 때도 최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그런 생계형 범죄들인데 그런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들이 생기는데요. 생존을 위해 저지른 일이라고 해서 모두 이런 범죄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지만 이런 생계형 범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적 문제에 좀 주목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 이야기 오늘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맹진 교수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 반짝 큰 눈이 내렸다고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겨울답지 않은 그런 겨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온화한 날씨에 안도를 하면서도 또 급변하는 기상 상황이 우려되는 게 요즘인데요. 이렇게 급변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변화로 인해서 기상 이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생활 환경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이 환경의 이슈들, 기후 변화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관련한 이야기들을 오늘 정리한 시간도 준비를 했습니다. 국제기후환경센터 오병철 박사 만나보는 시간 준비합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계속됩니다. 어우 추워. 여보, 농부가 짠 도라지 배즙 한잔 하세요. 역시 당신이 최고야. 애들은 유자 배즙으로 먹였어요. 나주 장수식품 농부가 짠 도라지 배즙 유자 플러스 배 아로니아 배즙으로 겨울을 건강하게. 나주 장수식품 061-332-9616.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축제 파티가 있는 그곳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기업식 행사장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그곳에도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출장 뷔페 필요한 곳 전국 어디나 찾아가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062-351-7711.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광주 시내도로 곳곳으로 서행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북문대로 우남 사거리에서 예술고등학교 교차로 방향 지나는데 약 6분 정도 소요되고요. 차량들 30분 전보다 증가하면서 교통량이 많습니다. 동운 고가도로부터 제속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회제로입니다. 주월 사거리를 중심으로 각 방향 지체와 정체되고 있고요. 대남대로는 백운 고가도로에서 남광주 고가도로 쪽으로 제속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운 교차로를 중심으로 각 방향 신호 2번 이상 필요하겠고, 더 나아가 광주대 교차로까지 차간거리 좁아진 상태로 밀렸다 풀리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현재 광주에는 방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아서 안전운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집값을 한눈에 광주 1등 부동산 어플 사랑방 부동산 협찬 교통정보였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5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광주 지역 원로들을 초청해서 청와대에서 어제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이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 직접 참석하신 분이죠. 광주 5월 어머니회 안성래 초대 이사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사장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너무 피곤하네요. 네. 어제 다녀오시고 또 그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몸도 좀 피곤하실 텐데요. 예. 어제 청와대 오찬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어땠습니까? 저기 네. 참 저기 대통령이 네. 어떤 의례적인 행사보다도 네. 저기 정말 그 진심에서 네. 저희들을 그렇게 불러주셨고요. 네. 불러주신 그런 참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저기 네네. 여보세요? 네, 네, 이사장님 말씀하세요. 네. 어쩜 내가 여간 몸이 피곤하네. 아무튼 그 저기 대통령님께서는 참 이렇게 이미 다 법적으로 다 결정 해결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5.18의 아픔을 지금 국민들이 아는 사람은 알고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가 되어서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광주 시민들의 그 처절한 희생을 죽음을 무릅쓰고 군부 독재를 다도 해서 민주주의를 초석을 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도 정말 자유한국당은 정말 이럴 수가 있냐고 이제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정말 아프셨냐고 그렇군 저기 했었음 저기 그 이야기를 전하시면서 그 이사장님과 이렇게 그 손을 맞잡으면서 다정하게 미소 짓는 모습 사진도 보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이런 자리를 만든 이유가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5.18에 대한 왜곡 그리고 폄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가 5.18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 만든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사장님?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이 바쁜 때 우리를 이렇게 저기 한 것은 해도 너무한다. 네. 그런 아주 참 우리 심정이 되어진 것 같아요. 네. 어제 어떤 분들이 참석하셨어요, 이사장님? 아니 당시에 우리의 정말로 내란 수계를 해서 사형 언도를 받은 정동년 선생이랑 네. 그리고 3단체장님들이랑 또 저기 하여튼 당시에 저기 민주화 운동에 많이 희생이 아니 피해를 보셨던 그런 분들 원로들 그렇게 14명이 우리가 대통령과 같이 오찬을 했습니다. 5.18과 관련된 그때 희생당하시고 부상당하신 분들 14분이 지금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지금 이사장님께서 보시는 부분 방금도 이야기를 잠깐 꺼내셨는데 자유한국당에서 계속적으로 국회의원들까지 직접 참여하면서 5.18에 대해서 왜곡도 하고 폄훼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야당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80년 5월에 총칼로 우리 광주 시민을 그렇게 정말 살인을 하고 그런 만행을 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통으로 어디가 그랬을란드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뒤 그 3인 국회의원인가 그 사람들은 어디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후한무치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중에는 검사 출신도 있고 약사도 되고 무슨 군인도 된다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 대한민국의 사법을 그렇게 함부로 무시하고 그렇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무식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사람들이 반드시 대출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 말씀하셔봐. 네, 예.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내고 계시고요. 또 대통령께서 이런 14분 우리 5.18과 관련된 유공자분들 또 이 지역 원로분들을 모셔서 예. 그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직접 어제 대통령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서 좀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이야기가 와 닿으셨어요? 예, 저기 어떻게든지 네. 그 이제 대통령께서는 주로 우리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먼저 우리가 이것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그 역사 왜곡 방지법, 뭐 홀로코스트법인가 네. 이것을 반드시 저기를 통과시켜야 해서 네. 예. 이런 일이 정말 없도록 꼭 그 법을 통과시켜 주시라고 그러고 네. 우리 보고 무슨 무슨 괴물이라고 하고 뭐 네. 세금 축낸다 한디 우리는 그때 호프만식으로 그때 우리에게 보상 준 것은 네. 호프만식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뭐 청년들 뭐 정말 죽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은 그건 호프만식에 해당도 안 되게 아주 뭐 몇백만 원 300몇만 원 이런 식으로 보상 받은 불로 40년 동안 우리는 네. 단돈 한 번 받은 적이 없거든요. 네네. 오히려 저들이 그 비싼 국회의원 세비 내면서 나라를 망치는 일을 네. 응? 나라를 이 꼴로 만든 네. 자유한국당이 그런 놈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그 대통령 앞에서 붕괴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뿌리를 뽑자. 네. 대통령님도 그렇게 말이든 정말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뿌리를 뽑자. 예, 방금 예. 이사장님 말씀처럼 지금 역사 왜곡을 하는 부분들을 법률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안도 만들자. 그리고 또 예. 지금 뭐 이 유공자들 명단을 공개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없이 지금 유공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 주셨고 또 대통령께서도 이런 왜곡과 폄훼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물러서지 않고 맞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는 우리 광주가 당시에 전두환 신군부, 노태우가 교통도 단절시키고 통신도 못하게 해서 광주를 고립무호의 섬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를 그래갖고 지금 생각한 대로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다고 하면 어디가 생각에 그럴 수가 있겠어 하는 일들을 우리는 다 겪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는데 그것이 우리의 고통과 그 죽음과 민주주의에 대한 희생이 말하자면 외부에는 전혀 안 알려진 거예요. 인간은 상식에서 산다는 뜻에서.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들의 만행을 우리가 그리고 이 땅에 이렇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것은 정말 우리의 죽음과 희생이었다고 하는 것을 네. 이제 전국 각지에 있는 그 민주 유공자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5월 유공자들과 사회단체들과 합쳐서 네. 오히려 역으로 계속해서 정말 5.18의 그 참상을 알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은 물론 5.18뿐만 아니라 3.1운동 100주년입니다만은 네. 이런 정말로 기막힌 희생에 의해서 결과가? 우리가 잘 살고 네네. 있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하고 5.18이 이 땅에서 이런 비극이 다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때의 일을 전부 전국적으로 그 연대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오히려 한나라당을 정말 규탄을 해야 네네. 되겠다고 하는 규탄이라면 또 그놈들 뭐라 네. 하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문제를 그래서 알리는 연대를 하자. 그런 이야기 문제가 했습니다. 있음을 밝히게 알리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이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진상규명특별위원회도 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활동을 통해서 진상을 좀 잘 밝히고요. 방금 우리 이사장님 목소리에 절절히 담겨있는 이런 분노 한을 좀 풀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정치권 그리고 특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셨는데 이 정부에서 직접 하겠다는 의지로 어제의 만남을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우리 같이 그런 의지를 다졌죠.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어제 고생하셨고요. 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광주 5월 어머님의 안성래 초대 이사장과 함께 있는데요. 이 40주년이 얼마 남지 않는 5.18.
아직까지도 이렇게 왜곡하는 세력이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좀 분노가 치미는 그런 국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른바 생계형 범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생계형 범죄들이 늘어나면서 이 경미 범죄 심사나 또 직결 심판에 넘겨진 건수들도 해마다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 저지른 범죄라고 무조건 면죄부를 줄 수도 없지만 또 범죄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그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생계형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 오늘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맹진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강맹진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 먼저 이 생계형 범죄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내려볼까요? 아, 예. 생계형 범죄라는 말은 우리 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네. 근래에 만들어진 신조어인데요. 네.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범죄, 즉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생계형 범죄가 좀 신조어라는 이야기는 최근 들어서 이런 범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런 용어들이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범죄의 대략적인 발생 추이 또 통계들이 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아, 예. 최근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생계형 범죄의 대략적인 통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생계형 범죄는 대부분 이제 중하지 않은 범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생계형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경미범죄 혹은 즉결심판 대상 범죄입니다. 네. 그런데 광주에서는 2016년도에 경미범죄 심사를 받은 분들이 109명이었습니다. 네. 2017년에는 142명으로 증가를 했는데 지난해 2018년에는 66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범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네. 경찰이 생계형 범죄를 비롯한 경미범죄 심사 대상이 되는 분들을 직결 심판에 넘기면서 줄어든 수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직결 심판 건수는 오히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광주에서 발생하는 이 생계형 범죄들의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최근의 사례만 몇 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뉴스에도 보도가 됐는데 얼마 전에는 동구의 한 시장에서 70대 할아버지께서 냉장고에 있던 김치 8포기를 훔치셨습니다. 네. 배가 고팠지만 반찬 살 돈이 없어서 그랬다는 게 이유셨고, 네. 또 남구의 한 마트의 수산물 코너에서도 70대 할머니께서 생선을 훔쳐서 달아난 일이 있었는데 네. 역시 이제 배가 고파서 훔쳤다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네. 최근에는 1월 19일입니다. 새벽 2시에 동구 대인동 노상에서 리어카를 절취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범인이 76세의 고령이신 할아버지시고 네. 또 고물 수집을 위해서 훔쳤다고 진술을 하셨고, 네. 바로 3일 뒤에는 저녁 7시경에 광주 동구 중앙로에서 역시 70대 노인께서 건물 계단에 놓아둔 냉장고를 리어카로 절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노인은 충장로 일대에서 폐지를 줍고 생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신고는 되지 않았지만 실제 범죄가 발생을 한 이른바 암수 범죄를 포함하면 네. 그 수치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가슴이 아픈 게 결국은 이 배추를 훔치거나 또 김치를 훔치는 이런 부분들 결국은 배가 고파서 그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1인당 GDP가 3만 불이니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지만 당장에 배가 고파서 뭔가를 훔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이것 때문에 이 생계형 범죄가 굉장히 좀 가슴 아픈 부분도 있는데요. 현재 이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나요? 현재 생계형 범죄에 대한 조치는 흔히 생계형 범죄와 관련된 범죄 유형은 일반적으로 절도가 가장 흔합니다. 네. 간혹 특수절도가 성립되기도 하고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경찰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네.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경미범죄 심사를 하거나 네. 즉결 심판 등을 통해서 재기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범죄 자체가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 범죄자로서 처벌하기 전에 다시 한번 사회 속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생계형 범죄를 하더라도 범죄는 범죄이기 때문에 제대로 좀 처벌해야 된다라는 뭐 이야기도 나오던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상당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엄연히 이제 범죄인 만큼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꼭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또 반면에 범죄의 발생 원인이 가난이라고 하는 사회적 문제에 있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자, 네. 예방책을 마련하자 이런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복지 차원의 환경 개선, 네. 이것과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사각지대가 없는 사회복지 실천이 필요하고, 네. 또 사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양심과 법을 지키기 위해서 선을 넘지 않는 네.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연민의 시각보다는 원상 회복이 되었는지의 여부, 또 이분이 범행의 상습성이 있는지, 네. 또 범인이 처한 환경은 어느 정도인지, 또 피해자의 처벌 의사 이런 것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네. 처벌을 하든지 관용을 베풀든지 이런 네. 것들이 고려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생계형이라고 그래서 가슴이 아프다고 그래서 이 책임을 면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법이라는 것은 사회를 또 지탱하는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부분은 묻되 다시 또 이런 어떤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 자체가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아, 예.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교수님 좀 더 나아가서 이런 생계형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바로 이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좀 가져야 될 장치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곁들여 주시죠. 아, 예.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네. 미국의 예를 하나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은 경제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아주 최근에 흥미로운 법 하나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지난달입니다. 바로 미국에서는 홈리스 페이션트 덤핑 로우라는 게 생겼습니다. 네. 우리말로 하면 이제 홈리스라는 것은 노숙자 또는 네. 이제 거지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네. 이런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노숙자 또는 거지 환자 방치 관련 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네네. 그런데 내용은 뭔가면 노숙자 혹은 이제 거지 같은 분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방치가 되는 것을 네. 국가와 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라는 차원에서 네. 거지 환자에 대한 노숙자 환자에 대한 퇴원과 관련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빈곤 계층에 대한 지원은 네. 결국 우리 사회의 책무다. 즉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네. 다른 하나는 통계기관에서 네. 2045년 광주 지역 고령 인구가 45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고령 사회에 대한 대책 마련이 네. 필요한데요. 네. 범죄라는 것은 범죄자 개인의 잘못된 가치관 네. 또는 부적절한 의사결정도 원인이지만 네.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 구조적인 모순 네. 또는 이제 노인 일자리 부족 같은 문제에 네.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인들께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네.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고 또 이 과정에서 고용주 등에게 주는 혜택을 네. 더욱 확대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저희들이 봤을 때 민주사회에서 또 이 국민의 권리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생계형 범죄에게 배가 고프고 이런 것들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분들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역할을 국가가 나서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맹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뭐해? 괜찮은 직업학교 찾고 있어. 아직 호남 직업 전문 학교를 몰라? 99년부터 13년 연속 우수훈련 기관. 우리 쪽 공동훈련 기관으로 재직자 향상 교육도 한대. 오, 역시 정보통인데. 하나 더. 지금 호남에선 국비교육생을 모집 중이래. 우와. 창의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창의성을 말로 하는 회사가 있고 여기가 회의실이야? 공간으로 경험하게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공간이 하는 말이 경영진이 하는 말보다 잘 들립니다. 사무환경이 문화를 만듭니다. 퍼시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일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일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KTX 송정역과 상무대로의 쾌속생활. 첨단 IoT 시스템으로 품격은 올리고 명품 소형 설계로 부담을 낮춘 프리미엄 아파트의 완성. 송정 한국 아델리움 더시티 062-710-9700 한국건설.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3부 시작합니다. 안 춥고 안 내린다. 이 올 겨울의 특성인데요. 올해는 눈 내리는 날을 손에 꼽을 만큼 눈 소식이 정말 뜸합니다. 사상 최고의 폭염과 한파를 동시에 기록하면서 극과 극을 오갔던 지난해, 그리고 때에 맞지 않은 날씨가 이어지는 올해의 이 상황만 봐도 기후변화로 인한 이 기상이변의 심각성이 좀 느껴지는데요. 이런 기후변화 문제 그리고 이 대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제기후환경센터 오병철 박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기후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한데 또 날씨와는 어떻게 다른지 좀 모호하고 좀 넓은 의미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기후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내려볼까요, 박사님? 기본적으로 이제 기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날씨라든지 기상에 관련돼 있는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기상은 이제 그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날씨의 어떤 현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뉴스라든지 말미에 나오는 뭐 기상예보라든지 일기예보 그런 부분이 이제 기상이 될 수 있고, 네. 다만 이제 이런 기상이 그 장시간 또는 장기간 동안 또 평균화가 되는 경우, 그럼 이제 그 지역에 또는 그 장소에서 대표적인 이제 기후로서 이제 인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바로 이제 평균화에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요. 네. 바로 이제 이 부분은 그 통계적인 어떤 관점이 좀 적용된 용어로서 그 어떤 지역에서의 어떤 기후 현상이 얼마나 많은 비중으로 나타나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기상변화란 말을 쓰지 않잖아요. 기후변화란 말을 많이 쓰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기존전 어떤 그 기후가 바뀌는 부분이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이고, 네. 세계 기상기구 또 WMO에서는 이런 기후를 인지한 어떤 평균 기준으로서 네. 한 지역에서 약 한 30년 정도의 그런 어떤 그 기상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런 부분을 이제 기후라는 말보다 기상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온대 기후를 많이 쓰고요. 네네. 열대라든지 건조 기후, 냉대 기후 그런 식으로도 이제 구분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의 흐름을 좀 더 거시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걸 기후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기후 변화가 요즘 굉장히 급속하고요. 그다음 그런 변화들 때문에 이제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상들이 상당히 많이 그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보면은 정말 눈 안 내리는 겨울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네. 이런 우리 사회, 이 지구의 이 기후 변화의 한 그 결과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후에 관련된 어떤 정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기후에서는 이제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기상학적인 특징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네. 서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눈이 잘 안 온다라든지 그다음에 여름에 뭐 혹서기에 뭐 폭염이 온다라든지 그런 어떤 현상들 자체가 네. 이상 기후의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앞에서 그 기상이 이제 평균화된 거를 기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기후 변화라는 거는 어떤 그런 평균을 벗어난다라든지 또는 예측의 범위를 넘는 어떤 현상으로서 나타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현상을 기후 변화 현상으로서 인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기상 현상이 뭐 약 30년간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지속될 수 있다면 네. 우리나라 기상 자체가 이와 같은 기후 현상으로도 새롭게 바뀌는 걸로도 인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온대 온대 기후 정에 지금 위치해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배웠는데요. 요즘에는 온대라기보다도 열대 기후성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지금 많이 환경들이 바뀌어 있죠. 이 대한민국의 기후 환경. 네, 그렇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 있는지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쉽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예전에는 사과 하면은 대구가 많이 재배되고 그런 과수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강원도에서도 수확이 가능할 정도로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해안가에서는 열대성 어떤 어류라든지 어떤 생물들이 수확이 되는 또는 잡히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도 발생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했던 한라봉의 경우도 우리나라 내륙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즉 식물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북방으로 올라가서도 따뜻한 기온들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또는 네. 기후가 바뀌는 어떤 그런 형태가 유지되다 보니까 재배 조건들이 맞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죠. 네. 물론 이제 고랭지라고 나눈 어떤 배추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작물 키우는 것이 좀 어려워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네. 역으로는 난지성 작물이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작물이 유리하게 되는 어떤 변화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현상들 자체가 일정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네.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 노력에 따라 결과가 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대응이 중요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환경은 네, 끊임없이 변하고 지금 현재 기온 우리가 이 온대에서 열대 쪽으로 변하고 있으면 또 온대보다는 열대 작물들이 더 자랄 수 있고 근데 거기에 또 적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우려들도 네.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기후 변화들이 끊임없이 계속되면서 우리가 좀 대응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우려들이 있다면 우려점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려에 관련된 관점은 아무래도 피해에 관련된 관점하고도 아마 접할 수 있는 네.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심각한 이런 환경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은 사회적 문제가 가중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특별하게 인간의 어떤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사회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지난 여름에 우리가 겪었던 것과 같이 그런 맹렬한 폭염 아래서 나타나던 온열 질환자와 네. 지금과 같이 눈은 오지 않지만 이 한파로 인한 한랭 질환 그런 등의 어떤 건강상의 문제, 그 다음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들은 에어컨을 또는 난방기기를 사용하는 데 따라서 어떻게 가계 경제에 따른 어떤 에너지 소비에 네. 따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 또는 가뭄으로 인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뭄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라든지 농작물이 피해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수급되어지는 양이 적게 되니까 이 부분 자체를 구입하기 위한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어떤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백운광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나타난 도시형 홍수, 즉 비는 많이 안 내리는데 순간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이런 부분 우리가 강수 강도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강수 강도에 따른 어떤 도시형 홍수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도시 곳곳이 저지대에 어떤 곳곳이 좀 침수된다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을 대응하기 위한 어떤 사회 공공의 어떤 비용도 좀 증가된다라는 문제들도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은 이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들 스스로가 또 그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온난화, 지구 전체가 온난화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온대에서 지금 열대로 가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가속화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변화가 생길까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저 혼자만의 어떤 그 예견은 아니고요. 네. 그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이 지구 온난화에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바로 그 많은 과학자들의 어떤 그 전문적인 어떤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사실 2100년도 즉 금세기 말이 되면 아무런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는 지구 평균 기후가 5도 이상 상승한다고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5도 이상 상승된다라는 어떤 그 부분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온대에서 아열대로 바뀌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든 적용을 해볼 수 있겠지만, 네. 그 이상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살기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심한 말로 표현하자면 멸망한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네. 이게 좀 극단적인 용어로 들릴 수 있겠지만서도 그런 식까지도 표현하는 어떤 전문가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의한 어떤 좀 대응이 좀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기후는 변화하는 것이고 그 기후의 변화에 잘 대응한 우리들 스스로가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국제기후환경센터 오병철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중부권 소식 정리합니다. 강진신문 김철 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좀 전에 기후 이야기도 했는데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저출산 문제인데 우리 사회 화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전남 한평군 나산면에서 6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이 있어서 좀 눈길을 끌고 있다면서요. 예. 그 지난 15일 그 한평군 보건소에 따르면요, 지난 2009년도에 한평의 귀농에서 농협 경영을 하고 있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 2010년에 5째 아이를 낳았고요. 이번에 1월 달에 6째 아이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부들은 임신 기간 동안에 정신적,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 아이의 울음소리마저도 큰 기쁨이라면서 다른 분들도 이렇게 다둥이를 좀 낳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밝게 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정명이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자들이 출산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유모차, 기저귀, 출산 축하 선물하고 각종 육아용품을 증정하고 출산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외식업소 이용 쿠폰을 제공해서 출산 장려 정책에 참여하는 그런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요즘 정말 이 출산율이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각 지자체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고 그러는데 전남 한평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소식, 행복한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평군에서 특별한 출산 장려 정책들이 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정명희 보건소장 같은 경우는 한평군 같은 출산 장려 정책이 했던 것이 좀 이런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냐고 얘기하면서 앞으로도 이제 출산 장려 정책 꾸준히 개발하고 보완해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그런 한평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네. 한평군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할 경우 축하금 30만 원을 새롭게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첫째 아가 100만 원, 둘째 아가 150만 원. 그 정도 시기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 때는 300만 원, 그리고 둘째 아이 때는 500만 원, 그리고 셋째 아 700만 원, 넷째 아 1000만 원 등 이렇게 지원금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 또 아이들의 울음소리들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그 지자체들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영광군 이야기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에 영광군하고 초당대학교가 함께 협약식까지 치렀던 게 이 초당대학교 항공대학 캠퍼스 유치건인데 이게 지금 물 건너갔다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그 영광군하고 초당대학교 해가지고요. 그쪽 그 영광군에는 대마면, 송주, 확평리 이론에 50만 평방미터 부지한 450억 원 투자해가지고 2021년까지 강의실, 관제탑, 경락구, 활주로 등의 항공 교육 시설을 갖춘 항공대학 캠퍼스를 조성하기로 지난 2017년 2월에 협약을 맺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영광군청에서 초당대학교 박정구 총장을 비롯해서
전남도지사, 군수, 군의장 등 국민들도 같이 참여한 상태의 협약식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만약에 초당대가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고용 창출이 163명, 그리고 학생과 직원 등 인구 유입이 한 1000여 명 정도 효과를 기대를 했고요. 군은 유치 조건으로 기반 조성 등에 250억 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그때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민선 7기 김중성 군수도 이제 대학 유치 확정을 내고 그 재선에 성공을 했고 실행 공약으로까지 확정을 했는데 지역에서도 대학 유치로 인한 인재 육성 및 인구 유입 효과는 상당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기대 효과를 다들 생각하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물 건너갔다.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좌초된 거죠? 이제 설계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실행 단계에 가까운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 소음 피해라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선 6기 7대 군위에서 승인해가지고 추진된 사업인데 민선 7기에 들어와서 군위에서 타 지역 이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녀와 보니까 소음 피해가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좀 재검토를 한번 하자고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위치에서 뭐 염산 백수 일대 해안가 주변에 대체 부지를 이렇게 검토를 해봤지만 사실상 부산돼 가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타 지역 사례 조사를 통해서 민원 문제를 좀 파악을 했다고는 하지만 전라남도와 정치권이 적극 추진한 약속이 파기가 됐고 뭐 초당대학교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책임 소재 이야기들이 나올 만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걸 이제 사업을 뒤집어 버리면 상당히 행정력이 신뢰가 상당히 추락돼 버리는 건데요. 그래서 직전 행정과 의회의 사전 검토 부실이 좀 있지 않았냐 그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 영광군 그리고 지역 정치권에서 이제 설계비 3억 원을 투입한 상태의 초당대에서는 영광군에 이제 공식적으로 가능 여부를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군이 지금 어떤 답변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불가 통보와 함께 수억 원의 이제 설계비 변상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군 관계자는 이제 초당대 측에서 타 지역을 이전을 위해서 군의 분명한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입장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설계비 문제는 의회와 협의해가지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성군 이야기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의 고장 보성군 전 국민 참아시기 캠페인을 펼쳤다는데 어떤 캠페인입니까? 예, 이번에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이제 보성 녹차 휴게소 이제 고속도로 그쪽 보성 녹차 휴게소하고 뭐 보성역 벌교역 등에서 귀성객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다중시설에서 전국민 차마시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날 캠페인은 보성차 생산자 조합, 뭐 보성 새마을 분여회, 그 벌교읍 생활 개선에 뭐 회원들이 같이 참가해가지고 중금속 배출에 탁월한 보성 녹차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비성객들의 보성 녹차 500개를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문제된 이제 중금속 배출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녹차가 이제 좀 이런 부분 재조명되고 있거든요. 미세먼지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이겨내는 건강식품으로 녹차를 조금 이용을 하자. 지금 그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국민 모두가 차 마시기를 생활해서 이렇게 차 소비를 촉진시키고 농가 소득에도 상당히 이렇게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성군은 예전에 그 중증 급성 질환인 메르스 사태 때에도 녹차 효능이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2015년부터 보성 군민 차마시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전국민 차마시기 캠페인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성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미세먼지 속에 중금속 배출 효과 외에도 이렇게 호흡기 질환이나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차를 좀 적극적으로 마셔서 이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보성군이 상당히 그 홍보 마케팅 전략을 잘 세운 것 같은데요. 이 건강과 차 마시기를 연결시켰다. 앞으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뭐 차의 보급에 긍정적인 영향들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보성군이 100세 이상 장수 인구가 가장 많다는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차 마시는 습관과 또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예,
그러니까 지난해 통계청 조사 결과 보면 보성군의 100세 이상 장수 인구가 가장 많은 장수마을로 2년 연속 선정됐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쪽에 따뜻한 기온도 있고 차를 마시는 생활 습관이 이분들이 좀 오래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제 수도권의 장소나 다중 시설 수시로 방문해서 사람들 차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하고 또 이게 맛있게 마시는 방법, 우리에서 먹는 방법 등도 계속 이렇게 홍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진신문 김철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고 광주의 낮 기온은 12도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을 향해 갈수록 기온은 더 크게 오르겠고요.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초범 날씨에 한층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다가오는 주말을 기점으로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오프로드의 강력과 온로드의 유연함을 최저 5,330만 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경험하라. 오직 2월 한 달간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거시기 나무가 거시기에 그나고 좋다면서? 거시기에 미쳐본 장홍조 씨가 천사의 섬 신안에다가 제대로 거시기 해버렸지. 근데 거시기가 뭔 나무요? 줄기, 잎, 열매까지 약재로 쓰는 신안 꾸지뽕 있지. 검색창에 신안 꾸지뽕. 주문전화 061-271-8395.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황동현의 시선집중 2월 21일 목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구성 최은영, 박소희, 기술 박상현, 그리고 연출과 진행의 황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각은 8시 57분입니다.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고귀하고 소중한 분들의 편안한 안식처. 이제 장성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님에서 만나보세요. 10헥타르의 드넓은 공원형 자연장지.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님은 장성군 산림조합이 조성, 운영합니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커피 문화를 선도하는 라스토리아 커피학원에서 바리스타 국비 과정 및 일반 과정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구직자를 위한 바리스타 실무 과정, 재직자를 위한 바리스타 자격 과정. 라스토리아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일곡지구 사거리 라스토리아 커피학원 062-575-5613. 우리 기업을 사랑하는 지역민의 마음. 그 마음이 만든 지역 경제의 밝고 희망찬 내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광주 전남의 기업을 많이 응원해주세요. 지역 기업을 사랑합시다. 이 캠페인은 지역 거점 항공사 에어필립과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철입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광주와 전라남도에서 시작을 해서 전국과 해외로까지 번진 일제치하의 3대 독립운동 중에 하나였고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외쳤던 것이나 그 이후로 4.19도 있었지만 또는 저희들 민주항쟁뿐만이 아니고 5.18에 이르기까지
젊은 사람들이 불의에 한가한 것은 저는 똑같은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까지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살아있는 것이며 이 지역을 의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의에 항거했던 외세나 독재에 항거했던 뜻을 잊지 말고 되새기면서 그 얼을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MBC가 청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 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